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의 워홀을 와서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Do you want to stop Snape from getting their stone or not? Harry, it's you that has to go on. I know it. Not me, not Hermione, you. 일단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영어인데요. 저는 예전부터 영국 영어를 정말 좋아했어요.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자란 세대이기도 하고 해리포터 영화도 굉장히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해리포터 대본을 뽑아서 이렇게 발연기를 하면서 놀곤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영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2012년 대학교 4학년 때 영국 맨체스터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1년 동안 영국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배워왔던 시험 영어랑은 다른 실전 영어를 겪어보고는 영어를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랑 실제로 말하는 거는 정말 다르구나를 많이 느끼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제가 어떻게 제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아직 끄지 않고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영어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이 한국에서만 쭉 공부를 해왔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저도 매일매일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요즘도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저에게 좀 도움이 됐던 방법이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도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왜 외국어를 잘하려면 최대한 어릴 때 외국어를 접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7살 전이 가장 좋다고 하고 아무리 늦어도 12살 정도의 실제 원어민들이 쓰는 그 언어를 접해야 진짜 원어민처럼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영어를 배웠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아예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다가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냥 문법이나 단어 위주의 학원을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만 공부를 하다가 영국에 교환학생으로 처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가니까 너무 모든 게 낯선 거예요. 그때 저는 런던이 아니라 맨체스터에서 1년을 살았는데요.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마트에 갔는데 그때부터 벌써 전 말이 안 통했어요. 점원이 계산을 해주고 나서 저를 보고 쭈네 박!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 박이 뭐지? 라고 하면서 계속 sorry 이러면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천천히 말을 해주더라고요. Do you need a bag? 였어요. 그래서 봉지 필요하냐는 질문이었죠. 그때는 그렇게 사소한 모든 표현들이 저에게는 낯설었고 특히나 영국 맨체스터는 좀 발음이 억양이 강한 편이에요. 만큐니언 액센트를 쓰는 곳이라서 요즘에 저도 즐겨보는 채널인데 그 명예 영국인 딱 그런 발음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Water, British 그리고 버스를 bus라고 안 하고 bus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당히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그때 제가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8명이 같이 부엌을 공유하는 형태의 기숙사여서 밥을 먹다 보면은 같은 기숙사에 사는 외국인들을 마주칠 일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영국 웨일즈 출신의 해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웨일즈는 맨체스터보다도 더 억양이 강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리가 하는 말을 저는 사실 1년 동안 거의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대로 알아들은 적은 거의 없고 늘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계속 sorry? 막 다시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게 저도 너무 미안해서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고개 끄덕이고 은은한 미소 짓고 그러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랑 같이 같은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갔던 제 친구는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였어요. 거의 이 90%라고 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파티 가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도 쉽게 사귀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도 영어로 대화를 곧잘 했어요. 그래서 저를 몇 번 끌고 가기도 했는데 저는 성향이 내향적이기도 하고
처음 만난 사람이랑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래서 대화가 많이 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영어 시험을 쳤을 때도 영국 가기 전이랑 완전히 점수가 똑같더라고요. 정말 1점도 차이 안 나고. 돌이켜봤을 때 제 영어가 그래도 늘었던 시절은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약간의 충격을 받아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때, 그때 제일 영어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 그 당시에 대학원에 가고 싶어서 그 입학 조건 중에 하나인 탭스 시험 점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우고,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에는 영어 논문이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청난 영어 인풋을 넣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 막 단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정말 수도 없이 프린트를 해서 영어 논문을 읽곤 했는데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일상 대화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제가 공부하던 분야에 특화된 표현들이 많았고 외우는 단어들도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단어였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예전에 맨체스터에서 살았을 때는 영어 잘한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는 오히려 지금 2달이 됐는데도 너 영어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영국인한테 몇 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집에서 내향인으로서 혼자 많은 인풋을 넣고 공부했던 시간들이 나름 효과를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김에 제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는지를 찬찬히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발음인데요. 아무래도 아무리 문법을 잘 알고 단어를 많이 알고 해도 발음이 별로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나는 분명 이 단어를 아는데 이거를 말했을 때 외국인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실제로는 대화도 안 통하고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저는 발음이 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발음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실제 원어민의 발음을 많이 듣고 그걸 따라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여기서 저만의 팁을 조금 덧붙이자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소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때가 바로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해리포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초, 중, 고 내내 좋아했는데 그때 친한 친구랑 같이 해리포터 대본을 뽑아서 같이 발연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발연기 한 거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는 정말 못하는데 그 영국식 발음을 따라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본을 쭉 뽑아서 스프링 제본까지 해가지고 친구랑 너가 해리 맡고 내가 헤르미온을 할게. 그리고 론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막 론을 맡고 그랬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좀 더 관심이 생겨서 아예 발음 기호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식 발음이랑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다를까? 그거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전을 찾아서 그 단어 옆에 붙은 발음 기호를 보는 거거든요. 발음 기호가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익힌 다음에는 어떤 단어든지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미국식 발음이랑 영국식 발음이 다른 단어들을 쭉 모아서 공부를 해봤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영국 발음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 필사 노트를 또 꺼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낭독 에피소드에서도 읽었던 책인데요. 서머싯 몸의 달과 6펜스의 영어 문장이에요. 일단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미국식 발음으로 짧은 문장을 읽어볼게요. I've been to Paris 100 times and it never fails to give me a thrill of excitement. I can never walk its streets without feeling myself on the verge of adventure. 그리고 이번에는 영국식 발음으로 최대한 읽어볼게요. I've been to Paris 100 times, and it never fails to give me a thrill of excitement. I can never walk its streets without feeling myself on the verge of adventure. 물론 저도 계속 한국에서만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발음 기호를 공부하고 계속해서 좋아하는 소스를 들으면서 공부한 게 나름 발음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발음뿐만 아니라
영어 특유의 구조를 익히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던 건 바로 원서 읽기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영어 원서를 읽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해리포터 책을 가지고 보려고 해도 너무 한 문장 안에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멈춰서 사전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번호 니모부가 툴툴거렸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툴툴거리다라는 말은 한국어로는 알아도 영어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 속의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어 원서 읽기를 잘 안 하다가 유튜브 채널 중에서 코햄이라는 분의 채널을 알게 됐어요. 코리안 햄스터라는 분인데 영어 원서 읽기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꼭 영어를 잘하는 상태에서만 원서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단 자기 수준에 맞는 영어 문장이 쓰여진 책을 찾고 특히 그 중에서도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찾아서 읽으면 된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무조건 사전을 찾지 말고 어느 정도 읽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모르는 단어 때문에 답답하다 싶으면 그때 좀 찾아보고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원서 읽기에 약간 재미를 붙였어요. 코엠님 채널에서 또 하나의 팁을 알게 된 게 영어 원서를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소리를 들으면서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오디오북은 너무 빠르면 또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0.8배속 정도로 느리게 바꿔서 들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저도 어떤 책을 읽을까 이렇게 뒤져보다가 웨딩 피플이라는 책을 알게 됐어요.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었어요. 계속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손에서 책을 못 놓겠더라고요. 아무리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와서 좀 지루해진다 해도 지루해질 수가 없는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책은 다 뗐어요. 영국에 와서 처음으로 다 읽은 책인데 굉장히 뿌듯했고 책 한 권을 다 떼고 나니까 또 자신감이 붙어서 새로운 원서를 읽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느낀 점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수준에 맞는 책이어야 된다는 거. 한 번은 제 수준보다 너무 어려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남들이 추천하는 책을 막 읽기보다는 서점에 가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쭉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당시에 제가 꽂힌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그 책을 슬쩍 들춰보고 일단 첫 페이지를 읽어봐요. 이렇게 쭉 첫 문단을 읽어보고 이해가 된다. 읽을만 한데? 싶으면 그때 그 책을 사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만약에 읽을 수 없다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책을 읽을 때도 보면 비록 글로 써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읽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의미 단위로 강조를 해서 읽는다든지 이런 게 한국어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잘 못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를 읽으면서 직접 소리내서 문장을 읽으면 그게 훈련이 되고 문장 구조를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까 전에 읽었던 달과 6펜스의 문장을 다시 이번엔 다른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문장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납작하게 읽으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It was about 5 years after this that I decided to live in Paris for a while. 이건 거의 이제 거의 로봇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의미 단위로 끊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It was about 5 years after this that I decided to live in Paris for a while. 이렇게 읽으니까 좀 더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든 말든 일단 입 밖으로 한번 뱉어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이거는 제 성향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각 잡고 딱 공부해야지 하고 책상에 앉으면 그게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읽다가도 금세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뭐 핸드폰을 꺼내서 릴스를 본다든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거는 주변 환경을 좀 바꿔야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책을 그냥 곳곳에 놔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엔 그냥 책장 안에만 꽂아놨다면 이제는 일부러 펼쳐서 제 침대 옆에 놔둔다든지,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핸드폰보다 책이 더 손에 쉽게 잡힐 수 있게 그런 위치에 둬요. 그러면 적어도 몇 문장이라도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읽기 시작해서 몇 문장 안 읽고 끝낸다 하더라도 그거에 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몇 문장이라도 읽으면 됐지. 안 읽는 것보다 낫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소리내서 쭉 한번 읽고 덮고 그런 식으로 영어에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발견한 좋은 방법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하다가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줍줍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걸 사전에서 찾아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단어나 표현을 이용해서 내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뱉을 만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직접 만들기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저는 또 여기서 채 선생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준비물은 노트예요. 편하게 쓸 수 있는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거기다가 평소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영어 단어나 표현을 접했을 때 일단은 핸드폰 메모장에 저는 적어둬요. 이런 모르는 표현이 있으니까 딱 적어두고 나중에 집에 와서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죠. 이때 중요한 거는 최대한 영어에 대한 노출을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 영어로 검색을 해요. 그래서 쉽게 검색하는 방법은 그 단어를 치고 그 다음에 def라고 덧붙여요. definition의 약자로 그냥 DEF라고 치면은 그 단어의 뜻이 쭉 이제 검색 결과로 나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챗 선생한테 이 단어 또는 이 표현을 이용해서 내가 실생활에서 쓸 법한 예문을 3개 정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일상에서 쓸만한 예문을 줘요. 예를 들면 제가 적어둔 문장들을 한번 볼게요. 뭔가를 읽다가 settle in 이라는 표현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settle down 이라는 표현은 많이 봤는데 settle in 이라는 표현은 그날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왜냐면 챗GPT는 제 상황을 아무래도 제가 하도 말을 많이 걸어서 알고 있으니까 내 상황에 맞는 예문을 지어줘 라고 하니까 이런 예문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런던으로 이사 와서 적응하는데 몇 주 걸렸어. 이거를 영어로 It took me a few weeks to settle in after moving to London.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을 딱 적어두고 settle in이라는 새로운 표현에 딱 동그라미를 쳐놔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새로운 단어를 보면은 단순히 단어만 딱 적고 뜻을 적어두고 그거를 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봐야 될 시험도 없고 하니까 그런 방식은 저한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실제로 친구한테 할 법한 내 상황과 관련된 예문을 적어두니까 실제로 궁금증이 풀려서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도움도 되더라고요. 제가 적어둔 예문들을 몇 개 더 살펴보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He dropped a lump of butter into the pan. A lump of, 한 덩어리의 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쳐놨고, 아니면 가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평소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드는 생각을 영어 문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그게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티에 갔다가 제가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다시 물어보긴 좀 민망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고개는 끄덕였는데 솔직히 말 다 이해 못했어 라는 문장을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또 챗 선생이나 아니면 구글에 찾아봐요. 그러면은 I nodded along, but honestly the whole conversation flew over my head. 머리 위로 날아갔다. 이런 표현도 익히게 되고 냉장고에 오랫동안 넣어뒀던 버섯 냄새를 맡았는데 좀 상한 것 같은, 이걸 뭐라 하지? 하면 또 상황을 검색을 해보고 그때 표현을 익혀요. I think this mushroom is off. It smells weird. 이렇게 또 off라는 표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플랜메이트가 뭔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하루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영어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찾아보고 아니면 그냥 플랫메이트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물어보고 그걸 또 이 수첩에 적어놔요. sleep on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줄게. 영어로는 let me sleep on it and I'll let you know tomorrow 라고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sleep on it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적어놓고 특별히 이거를 막 외우려고 애쓴다기보다는 가끔씩 생각이 날 때 이 수첩을 들어서 지금까지 적은 걸 한번 쭉 읽어봐요. 그러고 나면 어떤 것들은 머릿속에 분명히 적어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는 좀 기억이 나네 싶은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일상에서 쓸 법한 표현들을 적어두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영어 공부할 때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영어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에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습관을 들였던 일인데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 교수님이 한국어로만 검색을 하지 않고 영어로 검색하는 걸 습관을 들이면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영어로 많이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분야 중에서 한국보다는 영어권에 더 자료가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케이팝을 좋아한다면 확실히 한국이 더 정보의 양이 방대하겠지만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면 영어로 찾았을 때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검색해 볼 때 구글이나 유튜브에 영어로 검색을 해서 최대한 영어로 정보를 접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느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요리를 하면서 레시피를 찾아볼 때도 일단은 영어로 검색을 해서 보고 막 모르는 단어들이 나온다 이러면 그걸 또 찾아보면서 익히고 수첩에 적어두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좋은 점은 특별히 공부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해야 되니까. 지금 나는 이 튀김을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어로 튀김하는 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 찾아보면서 또 제 스킬이 한번 업데이트 되는 느낌이랄까? 튀김과 관련된 단어들을 익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중이에요. 아직도 저는 이력서 쓸 때나 자소서 쓸 때 너무 어렵고 늘 번역기 돌리고 챗 선생한테 부탁하고 플랫메이트랑 대화를 할 때도 수거 같은 거는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에서만 잘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 모든 게 새롭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수첩에 적어두면서 매일 새로운 수거와 표현들을 배우고 있어요. 덕질 주제를 아무래도 영어로 공부하면 가장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덕질 대상이 만약에 외국 배우라든지 외국 가수라든지 이러면 정말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저의 알고리즘을 영어로 바꾸는 건데요. 영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제 알고리즘이 당연히 한국 콘텐츠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든 아니면 릴스든 다 한국인들이 만든 콘텐츠가 떴는데 여기 오기 전부터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좀 영어로 된 콘텐츠를 많이 찾아봤더니 영국인들의 브이로그가 막 뜬다든지 릴스도 외국인들의 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 전까지 계속 하는 게 릴스 보는 거라면 영어로 보자 해서 그런 식으로 영어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건이나 옷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영어 단어를 알게 됐을 때 그거를 더 쉽게 익히는 방법은 구글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퍼퍼 재킷이라는 단어를 새로 알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한국어로는 패딩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영국에서는 퍼퍼 재킷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 단어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이게 진짜 패딩이 맞나? 약간 헷갈릴 때 저는 그거를 구글 이미지 검색에 쳐봐요. 그러면은 딱 정말 패딩, 내가 알고 있는 그 패딩의 이미지들이 뜨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패딩을 판매하는 쇼핑몰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또 그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허리에 벨트가 있는 패딩의 경우에는 belted 이런 단어가 붙어 있고
후드가 붙어있는 패딩의 경우에는 hooded라는 단어가 붙어있고 뭐 유광인 경우, 무광인 경우 이런 표현도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미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마존이나 에이소스 같은 온라인몰에 들어가서 그런 상품명이나 설명을 읽어보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연습한 거를 써먹는 거. 원서나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나 팟캐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넣은 인풋을 이제 써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내 영어가 유효한지,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여기 와서 새롭게 사귄 미국인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이걸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친구랑 굉장히 말이 잘 통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만약에 나한테 전혀 호의를 보이지 않고 관심사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언어의 문제를 떠나서 말 자체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호의적이고 관심사도 비슷한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훨씬 더 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 생각도 그냥 주절주절 떠들기도 하고 친구 말에 리액션을 해주기도 하고 친구가 하는 말 중에서 제가 몰랐던 표현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그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공부한 영어를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고 있어요. 여전히 영어를 편히 쓰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제가 필사노트에 적어둔 영어 문장들을 조금 더 읽어보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비구름이 찼을 때 다시 만나요. 안녕. 그럼 마무리로 제가 필사노트에 적어둔 소설 달과 6펜스의 문장 중에서 몇 가지를 읽어볼게요. 이 장면은 주인공이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친구는 자꾸 반대를 하지만 주인공은 어쨌든 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라고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 읽다 보니까 친구랑 주인공의 목소리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또 발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의 목소리는 그냥 이런 목소리로 하고요. 친구의 목소리는 좀 더 남자 흉내를 내서 해볼게요. I want to paint. But you're 40. 잠깐만요. 너무 웃기다. I want to paint. But you're 40. That's what made me think it was high time to begin. Can you paint? Not yet, but I shall. That's why I've come over here. I couldn't get what I wanted in London. Perhaps I can here. Do you think it's likely that a man will do any good when he starts at your age? Most men begin painting at 18. I can learn quicker than I could when I was 18. What makes you think you have any talent? I've got to paint. Aren't you taking an awful chance? Of course, a miracle may happen, and you may be a great painter, but you must confess the chances are 1,000,000 to 1 against it. It will be an awful sell if, at the end, you have to acknowledge you've made a hash of it. I've got to paint. Supposing you've never anything more than third rate, do you think it will have been worthwhile to give up everything? After all, in any other walk in life it doesn't matter if you're not very good. You can get along quite comfortable if you're just adequate. But it's different with an artist. You blasted fool. I don't see why, unless it's folly to say the obvious. I tell you I've got to paint. I can't help myself. When a man falls into the water, it doesn't matter how he swims, well or badly. He's got to get out, or else he'll drown. 읽고 나니까 너무 발연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기서의 포인트는 진짜 원어민처럼 읽는다기보다는 이런 영어식 표현에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발연기를 해가면서 또 많은 소설의 대화를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무리로
제가 지난번에 피아노 연습실을 대여해서 피아노를 치고 왔는데 그때 쳤던 짤막한 마디를 한번 아우트로로 넣어볼까 해요.